미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300여 명이 이르면 모레 한국행 전세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인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한 뒤에 전방위 교섭이 이뤄졌고 급물살을 탔습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300여 명이 풀려난 뒤에도 앞으로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불이익은 확실히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합의가 이들은 이르면 모레 자진 출국 방식으로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 동안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구금 상황이 발생한 직후 이번 단속이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는지 아니면 이민세관 단속국 차원의 판단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 일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우리 정부의 긴장감도 한때 고조됐지만 결국 이민세관 단속국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 교섭의 방향을 전방위로 정했던 겁니다. 우선 가동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차관 라인에 더해 대통령실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협상 채널이 움직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실장 회의를 열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미 투자를 늘리려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한미동맹 손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해야 한다는 대응책도 이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단속이었다면 전방위 교섭보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우회 교섭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마무리 교섭을 위해 잠시 뒤 출국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미 당국의 조율이 이뤄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고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 나아가 비자 문제 해결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된 사태에 대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던 트럼프 대통령.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그러나 주말 사이 한미 당국자 간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이틀 만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며 자신이 직접 해당 사안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But I'm going to look at it because I understand exactly what they're saying. 당국자 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 인력 비자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But we do have to work something out where we bring in experts.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려 전문 인력을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르면 10일로 예고된 전세기 송환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 내부에선 이번 사태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가 이번 단속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며 투자 기업들의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김영석 관장은 절차도 지키지 않고 ROTC 모임 같은 사적 행사를 독립기념관에서 했습니다. JTBC 보도로 이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판이 거셌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 관장은 그 모임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위해 김 관장이 헌신했다는 게 감사패 전달의 이유였습니다. 우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독립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합창을 하는 이들은 김형석 관장의 ROTC 15기 동기모임 회원들입니다. JTBC는 지난 5월 열린 이 행사가 시설 이용 사전 예약이나 이용료 납부 없이 치러진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관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ROTC 동기들이 오니 몇 명이 오고 그 사람들이 있을 만한 장소고 제공하고 음향장치를 요구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보도 이틀 뒤 김 관장이 ROTC 종교인 모임에서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패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목사. 지난달 29일 열린 이 행사는 ROTC 기독장교연합회 하계 수련회입니다. 김 관장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헌신했다는 게 감사패를 수여한 이유였습니다. 특별 강연을 통해 ROTC 기독장교 여러분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헌신해 주신 덕분에 앞으로도 역사교육의 소중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시길 기원합니다. 공공기관 사유화 파장 중심에 있는 단체와 인물이 논란 직후 버젓이 감사패를 주고받은 겁니다. 김 관장은 1년 전에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김 관장은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이들을 사악한 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온갖 음모와 괴계를 가지고 저를 낙마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내 입으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되어졌다 하는 답을 요구하려고. ROTC 단체 측은 김 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이유에 대해 강연료 대신 전달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특검이 띠지 분실 관봉권 외에 또 다른 관봉권으로 보이는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 측에 건진법사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됩니다. 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이 관봉권은 사진이 찍힌 시점이 2022년 10월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 사라진 띠지는 발행일이 5월 13일로 적혀 있어서 또 다른 돈다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진법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은 대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된 5만 원 관봉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돈을 전달하기 전 찍어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세계본부 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현금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형태였습니다. 사진은 2022년 10월 하순쯤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오랜만에 드릴 게 있으니 점심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만남은 성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전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관봉권 띠지 일부를 분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검찰이 분실한 관봉권 띠지엔 발행일자가 5월 13일로 적혀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사진 속 관봉권의 촬영 시기와는 5달 정도 차이가 나 별개의 돈다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JTBC에 밀봉된 상태로 현금 뭉치를 개인에게 내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런 관봉권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BBVIP가 아니면 은행 지면에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오늘 건진법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결국 어제 검찰청을 없애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반발해왔던 검찰 입장에도 눈길이 쏠렸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안 수사권이라도 지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제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검찰청을 해체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출근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보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보안 수사까지 못하게 된다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개혁이 아닌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게 오용하지 않게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하나라고. 이에 따라 법안 유예 기간 동안 검찰개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